친구. 오키야. 예.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. 지금 보신 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추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 한 잔. 흔히 얘기하는 쇠주 한 잔이죠. 근데 오히려 이게 추위를 막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. 오늘 팩트 체크에서 이렇게 추위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. 예. 예, 술이 추위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사실이라면서요? 예,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.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응급실에 154명의 환자가 이제 저체온증으로 들어왔는데요. 예. 그중에 절반 가까운 47%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. 음주를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. 왜 그러냐? 설명을 드리면은요. 일단 술을 마시면은 두 가지.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체온이 좀 올라가고 또 혈관이 확장이 돼서 몸 중심에 있던 혈액이 피부 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뜻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 몸 속인데요. 피가 이동함에 따라서 여기 이 몸 속의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 뭐 엄청난 오한과 두통, 뭐 발작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예. 겁니다. 하긴 겨울에 술 마시고 더 추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예. 또 한 가지는 이거 저도 좀 궁금한 건데 옷의 색깔에 따라서 더 춥고 안 춥고 할 수 있습니까?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건데요. 예. 추울 때 검은색 옷을 입어야지 된다. 아니다.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. 예. 그러니까 전자는 검은색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검은색이 햇빛의 열을 잘 흡수를 하면서 근데 흰색은 오히려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추울 때 그래서 검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. 예. 후자는 아니다. 이 몸에서 나가는 열도 상당한데 흰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체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뭐가 맞는지 물리학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. 결론은 둘 다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직접 그런가요? 들어보시죠. 예. 검은 옷을 입으면 외부에서 오는 햇빛은 흡수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고 하얀 옷은 반사되는 게 많다는 얘기니까 흡수되는 건 적은 거죠. 몸에서도 빛이 나오거든요. 피부 쪽의 옷의 안감은 하얀색이고 옷의 바깥쪽은 검은색이면 외부에서 오는 햇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흡수는 많이 하고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쪽의 에너지는 몸 쪽으로 더 많이 돌려주긴 하겠네요. 예. 그 안감은 하얗게 입고 거죽의 옷은 그럼 검게 입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. 예. 그죠? 예.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닝셔츠는 하얀 걸 입으니까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결국 이제 그 두 주장 다 과학적으로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건 또 반대의 경우기는 한데요. 그러니까 네이처지가요.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. 예. 1980년에요. 사막의 베두인족이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더울 때 검은 옷을 입는 게 더 시원할지 아니면 흰 옷을 입는 게 나을지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요. 결론은 이제 결국 둘 다 똑같았고 옷을 그냥 헐렁하게 입는 게 최고라는 결론이었습니다. 예. 한국의 이제 직물시험연구원에도 저희가 직접 물어봤더니요. 보온을 위해서라면은 마찬가지로 옷 색깔보다는 재질이나 두께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러 겹으로 두껍게 입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인 거죠. 추위와 관련해서요.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. 추울 때 뜨거운 음료를 마셔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고 이것도 있습니다. 논란인가요? 그냥 그렇습니다. 추울 땐 따뜻한 거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. 예, 당연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서도요. 케임브리지 때의 한 신경과학자가 내놓은 연구 결과 때문에 오히려 찬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?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은요, 혀에 있는 신경계에서 뭔가 뜨거운 게 들어왔다,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신호를 이제 온몸에 보낸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실제 땀이 나오고 또 그게 증발을 하면서 체온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반면에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체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자, 이거는요.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. 실제 오늘같이 엄청나게 추운 날은 어떨까?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. 예. 추울 때 찬 음료를 먹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열이 빠져나가는 걸
막는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추위에 그냥 노출되는 게 좋죠. 내부에서 들어온 게 찬 게 들어온다는 거는 소화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고 소화기를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. 걔를 몸의 적절한 온도로 바꾸는데도 몸이 에너지를 요하는 거니까요. 예. 근데 글쎄요. 왜 냉면이 겨울 음식이라고 하잖아요, 원래? 예. 예.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전문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조상이 역시 좀 현명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분 생각은 좀 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. 추운 날 당연히 따뜻한 걸 마신다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좀 다르기도 한데요. 예. 추운 날 따뜻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이들은 추운 날도 여전히 아이스 커피나 이런 걸 먹군요. 예, 아무튼 알겠습니다.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예, 오늘 아침에 이제 설악산에서 구조된 분들 동상 걸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죠. 예. 동상에 걸렸을 때요, 이게 손발을 잘 문질러 줘야 한다. 그래서 열을 내야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, 자 이러면은요, 동상으로 얼어 있는 결정이 이 세포 조직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.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또 그리고 히터에 직접 동상 부위를 가져대면은 지금 감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. 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20에서 40분 정도 담가서 녹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김필기 기자와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